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시장은 그러나 강세 베팅을 하고 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일 이 CPI가 발표가 되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수가 될 겁니다. 지표가 되겠죠. 이 한국 증시는 오늘도 강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여전히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에 크게 겁을 먹고 다시 뒤로 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또 분석한 이런 기사가 있는데, CPI에 대한 기대감이죠. 12일 날 CPI는 계속해서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낮아질 거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런 기조를 보이는 발언은 결국은 좀 과거 자료다. 한 달 정도 지연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의 트렌드를 봤을 때 좀 무시를 해도 된다. 시장은 결국 연착륙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이 1% 올랐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처럼 발언 여전히 아주 좀 그렇게 바뀐 발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1% 올랐고 다우가 0.5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2.8% 올랐었고 기술주들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테슬라 조금 조정을 받았고 시장은 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월의 발언 내용을 좀 보면, 자,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로지 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그대로 또 방향성을 이어갔죠.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파월 의장 연설을 보면은 가격 안정은 건강한 경제의 기반이고 대중들에게 오랜 기간 셀 수 없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둔화시키는 단기적인 정책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권력의 간섭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인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계속 재확인을 해 준 상황이죠.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죠. 그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이 기존 원칙의 재확인이죠. 재확인이지만 보통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증시는 아주 후퇴를 했죠. 후퇴를 했는데, 자, 어제는 좀 달랐죠.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잠깐 움찔하는 분위기가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이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기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나 오르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기대감이 이제 CPI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다.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은 올해 0.5% 성장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잘 믿지 않죠. 믿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지금 CPI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내일 12일 날, 내일이죠. 12일 날
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CPI 예상치가 6.5%입니다. 11월 7.1이었죠. 그 전에 7.3이었죠. 7.3, 7.1, 6.5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보다 항상 좀 낮게 나왔었죠. 그전에 7.7이었죠. 7.7, 7.1, 그 다음에 6.5.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CP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내일 모레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거죠. 파월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물가는 안정이 될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멈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곧 다가올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쓰는 데이터가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거다. 12월 CPI도 CPI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인플레는 더 빨리 낮아지고 경기도 더 빨리 둔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임금 인상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 보이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CPI가 더 빨리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재차 확인이 되면은 다음번 발언에서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증시는 일단은 이 파월 의장의 이런 이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같은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도 당연히 이제 강세를 보이죠. 우리 증시도 강세를 이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강세 이어갈 겁니다.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DBI텍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죠. 미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파월 의장의 저런 벽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성장주들이 아주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도 다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CPI가 발표가 될 텐데 CPI도 지금까지 트렌드처럼 이 예상보다 낮은 CPI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증시를 계속 밀어올리는 에너지로 아마 작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HLB그룹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지만 어제는 작정하고 외인기관, 금융투자 이런 곳에서 아주 눌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증시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잘 통과를 했습니다. 잘 통과를 하면서 일단은 HLB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HLB그룹 어제 많이 내렸는데 지금 HLB는 정말로 큰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선에 붙이는 상황이죠. 5일선에 붙이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5일선에 가까이 붙인 상태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은 지금 시가도 좀 좋았죠. 1,9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1.4%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12 전환이 이 11,100원 정도의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도 12 전환한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아주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기관의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공격을 받았는데 2천억 이상 매도했는데 그 2천억 이상의 물량이 또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2천억 이상의 물량이 또 나오기는 힘들겠죠.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작업이 한번 크게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미증시가 저렇게 반등을 또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